착한 여자 부샘이 이제 최종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화의 엔딩에서 보여준 그 장면은 진짜 누가 봐도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죠. 그 무섭고 냉철하던 가성호 회장이 갑자기 치매에 걸린 걸로 연출된 겁니다. 이돈도 영란도 자신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성호 회장 앞에서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물 한 잔도 스스로 마시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선 이게 뭐야 싶을 정도였죠. 단 1화를 남겨두고 이런 설정이라니 정말 뜬금포도 이런 뜬금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가 회장을 치매로 설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치매 설정 뒤에는 분명 또 다른 반전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 시작은 퇴직금 한 푼이라도 받아보려던 최집사였는데요. 영란에게 쫓겨난 최집사는 몰래 가성호 회장 자택으로 들어갑니다. 퇴직금은커녕 이제 남은 건 집안 물건이라도 챙겨야겠다는 심정이죠. 그런데 부잣집 때문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건가요? 집안으로 들어온 최집사는 죄의식도 없이 물건을 챙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물건을 챙기던 그 순간 뒤를 돌아본 그는 경악하는데요. 그가 본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가 회장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죠.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란 최집사는 그대로 기절해버렸는데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히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그 순간 최집사는 확신합니다. 자신이 본 건 귀신이 아니라 가 회장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간 그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가 회장을 마주하는데요. 하지만 그건 그가 기억하던 냉철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마치 정신이 어딘가로 떠나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최집사는 깨닫습니다. 아, 회장이 치매에 걸렸구나. 그리고 잽싸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가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가 회장 사진을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합니다. 이걸 영란한테 보내면 돈 좀 뜯어낼 수 있겠지? 그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하지만 곧바로 머릿속에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영란 같은 독종이 나한테 돈 줄 리가 없지. 그렇게 망설이고 있던 찰나 가선영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최집사, 안채 사람들 다 내보내. 그리고 전기도 꺼. 돈에 약한 최집사는 결국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돈만 주신다면 뭐든 하죠. 그렇게 그는 자택의 전원을 끄고 모든 사람을 내보낸 뒤 집안을 완전히 어둠 속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가 회장이 가선영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림이 어디 있니? 갑작스러운 전화에 가선영은 그야말로 경악했죠.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본 가선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가 회장이 살아있다는 것을요. 가선영은 순식간에 계산이 돌아갑니다. CCTV에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걸 우려해 자택의 모든 전원을 차단하라고 명령한 거였죠. 그녀는 그날 밤 모두가 떠난 어두운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사람, 그녀의 아버지 가성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 시각, 영란과 이도는 초조하게 전동민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자신들 때문에 고통을 겪은 전동민에게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답답했죠. 한편 시장을 다녀오던 조별래는 불 꺼진 집안을 바라보며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그러던 중 어둠 속 자택으로 들어가는 가선영을 목격합니다. 저 여자가 이 시간에 왜 저기 들어가지? 그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급히 영란에게 전화를 걸죠. 영란아, 큰일 났어. 가선영이 회장님 집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집에 불도 다 꺼지고 무언가 이상해. 조별래는 가 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죠. 이 소식을 들은 영란은 다급해졌습니다. 가선영이 가 회장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영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택으로 향합니다. 그 때문에 출소한 전동민과는 결국 마주치지 못했죠. 기다림 속에서 허탈해하는 전동민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어둠이 깔린 자택의 거실, 가 회장과 가선영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 회장은 말하죠. 혜림아, 왜 이제 왔니?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엔 섬뜩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 회장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가 회장은 여전히 냉철합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죠. 그가 이 모든 걸 연기하는 이유는 그건 바로 가선영을 잡기 위한 최후의 덫이었죠. 자신 딸을 죽이고 친동생까지도 서슴없이 죽이는 가선영의 악행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뿐이었죠. 가선우가 죽으면서 전달하려던 USB가 망가졌는데요. 그 안엔 모든 증거가 있었지만 이젠 가선영 스스로 입을 여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회장은 치매를 연기한 것입니다.
그녀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게다가 그는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집안 곳곳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죠. 가선영이 집으로 들어와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녀는 전원이 꺼진 걸 확인하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버지에게 달려들겠죠.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악행을 실토하게 될 겁니다. 그 장면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가선영은 끝이죠. 예고 영상에서 가선영이 가성그룹의 회장으로 선출된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흥분한 표정으로 영란에게 말하죠.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영란은 차분히 대답합니다. 정말 그럴까? 그 말, 그 한마디가 너무 강렬했죠. 그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영란은 일부러 가선영을 회장 자리에 올린 걸지도 모릅니다. 그게 진짜 복수의 완성일 테니까요. 가장 높이 올려놓고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보다 더 통쾌한 복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회장 취임식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USB가 부서졌다고 생각했지만 가선우가 이미 백업을 해뒀을 것으로 보이죠. 그 영상엔 가 회장 딸을 죽이는 가선영의 악행이 그대로 담겨있죠. 그리고 가 회장 자택에 쳐들어와 가 회장에게 막말을 쏟아놓고 자신이 살인을 사주했다는 자백이 담긴 영상도 같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들을 봐주고 있는 김 검사와 경찰청장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가선영과 함께 그들의 최후도 감옥으로 가는 것이죠. 가 회장은 취임식에 등장하는데요. 자신이 장례까지 치르며 연기를 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 회장은 이렇게 말하죠. 딸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라도 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알게 되겠죠. 가선영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이었는지. 가 회장은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영란은 제 진짜 부인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영란은 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저를 도와준 멋지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는 영란을 부인이 아닌 딸로 입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영란을 자신 딸 대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전동민은 여전히 영란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영란은 자신을 부족한 여자라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길 주저하죠. 그때 전동민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자신은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 한마디에 영란의 눈빛이 흔들리죠. 자신 대신 감옥에 들어갔던 남자,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 없던 그녀. 결국 가 회장이 두 사람을 이어주겠죠. 그리고 주원이도 그 품 안에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서태민은 자신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두가 자신을 무서워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똑같이 대해준 사람은 백혜지가 처음이라고 말하죠. 결국 서태민의 헌신 덕분에 백혜지가 깨어난 것인데요. 또 다른 한 쌍의 커플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최종화, 그 끝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